그러니까 국민들께도 송구하고 저 상황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갔어야죠. 그러면 저희가 안 갔으면 저렇게 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차라리.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너무 이게 잘못된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감정이 듭니다. 주신분 마치겠습니다. 12월 4일 다음 날 01시 2분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된 사실 알고 계시죠? 알고 있습니다. 이건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? 인터넷 뉴스, 이제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 봤습니다. 그때 그래서 그 증인은 이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하셨죠? 맞습니다. 그때 소집 통지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? 새벽 2시경에 그 국무조정실장이 텔레그램에 연락을 했었고요. 그리고 우리 이제 개통을 통해서 통상의 국무회의처럼 개통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. 그 아까는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이제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하셨잖아요, 증인한테. 근데 이때는 그러면 방기선 실장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고 피고인이 따로 좀 빨리 오라 이렇게 연락 받으신 건 있으십니까? 없습니다. 네. 그 42항은 그냥 묶어서 묻겠습니다. 그래서 03시 23분경에 이제 대접견실로 도착을 다시 하시게 됐고 그때 뭐 상황이나 분위기가 좀 어떠했나요? 그냥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. 네. 그래서 5층으로 모이셨다가 이제 2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신 거죠? 그렇습니다. 그 CCTV를 보면 03시 44분경에 내려가시는 걸로 네. 47분경 정도에 네. 내려가셨는데 회의는 이제 04시 27분 내려가서도 조금 한 40분 대기했습니다. 정도 좀 오래 오래 지체했습니다. 하다가 국무회의가 열렸죠. 예. 네, 45항입니다. 비상계엄 해제 후에 국무위원들 간에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. 걸 보이는데 맞죠? 네. 예. 그때 회의 종료 후에 피고인이 아까 참석했던 분들 좀 남아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? 총리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. 그 전날 회의에 있었던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회의장 어딘가 이렇게 둥그렇게 서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네. 그 나항당 묶어서 묻겠습니다. 그때 조태열 장관이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제 모였던 것 관련해서 그것이 무슨 국무회의냐 이런 맞습니다. 말씀을 하신 건 기억이 나십니까? 기억납니다. 그러자 이제 이상민 장관이 외교부 장관님 말씀에 좀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나십니까? 어폐가 있다는 뭐 그런 말은 잘 모르겠고 이상민 장관은 모여서 심의를 한 것이다.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찬성 반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의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면 조태열 장관이 그게 무슨 심이냐 이렇게 네.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피고인이 좀 아까 그 국무회의가 심의가 있었던 것이 맞는지 얘기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가요? 저는 그 상황은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. 예. 네. 언론 기사 네. 제시하겠습니다. 증인이 이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요. 예. 네, 그 머릿수 위에 계엄 국무회의 동원, 무력감, 무능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복잡한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느끼신 이유가 뭡니까? 일단 저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 하여튼 국민들께 너무 송구한 일이고요.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는데 저는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한 2, 3분 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을 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는
동원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냥 머릿수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려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집니다. 네, 다음 언론 기사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. 제 국민께 송구하다. 계엄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. 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. 동의한 적이 없다. 찬반 묻는 자리 아니었다. 이렇게 네,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그때 그러면 피고인이 이제 어쨌든 빨리 오라고 이렇게 독촉하는 전화를 했잖아요. 네, 근데 그때 뭐 비상계엄인지를 알았으면 좀 달라졌을 거다 이런 뜻인가요? 이렇게 말씀해 주시가요? 지금만큼 계엄에 대해서 정보가 있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계엄이 그 자리에 가서 계엄이라는 두 글자 듣고 저 상황이 된 거니까요. 그러니까 국민들께도 송구하고 저 상황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갔어야죠. 그러면 저희가 안 갔으면 저렇게 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차라리. 근데 뭐 지금처럼 계엄에 대해서 학습이 되고 나면 지금 같으면 아마 가서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가 찬성 반대를 혹은 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총리님을 피의자로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참 못할 노릇이고요.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너무 잘못된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감정이 듭니다. 주시면 마치겠습니다. 네, 뭐 두세 가지만 일단 제가 확인하고 예,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뭐 일정이 좀 있어서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가급적이면 저희 중복되는 거는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. 예. 그 증인 네. 예.